4등급까지는 오케이 해주겠다. 5등급부터는 좀 지원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준 여자입니다. 이전 영상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되게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최대한 텐션을 좀 땡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라고 먼저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이번 영상 시작할게요. 경기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경기대학교의 정시는 주로 다군 위주의 입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제 가군에는 실기 실적을 하는 예술체육대학과 이제 관광문학대학에 있는 애니메이션 학부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이쪽은 국어나 수학 중에 하나 내가 잘 본 것을 택일해서 70%가 들어가고 영어가 20%, 그 다음에 사과탐이 10%가 반영이 됩니다. 독특한 점은 직탐은 지금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연기학과, 근데 이것도 역시 실기 실적 위주라서 수능이 들어가는 것은 수능 전형과 동일한 비중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상 연기학과에서 이제 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경기대 연기학과가 좀 유명하죠. 그래서 국어는 40% 문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40% 국어, 그다음에 수학, 가형, 나형도는 하나를 선택해서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30%, 영어가 20%, 사과탐 20% 해서 교차 지원은 전부 되는 거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군의 수능 일반학생 전형과 다군의 수능 일반학생 전형에서 차이점을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다군에도 실기 실적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재 반영 비중이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학과를 살펴보면 인문대학, 예술체육대학에 있는 이제 디자인 비즈학부, 관광문화대학에 있는 미디어 영상학과와 관광학부죠. 그래서 이 두 개 학과 모두 인기학과고 국어를 잘 봤을 때 훨씬 유리한 산출 점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사탐, 과탐이 10%밖에 반영 안 되니까 내가 국영수에 자신 있고 사과탐은 공부를 덜 해가지고 좀 잘 못 봤다 하는 고3들 보통 이제 재수생, 반수생들은 사과탐이 공부가 잘 돼 있거든요. 이번 고3들은 내가 질병 사태도 힘들고 해서 국영수만 좀 올인해서 공부했다. 이런 경우는 경기대 환산식으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중이 좀 다른 게 사과대학의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국어 30%, 수학 40%, 영어 20%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소프트웨어 경영대학에 있는 경영학부, ICT 융합학부, 경영정보전공 이렇게 3개 학과는 가나 다 수학 가나 전부 다 지원 가능하고요. 사과탐 전부 지원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경영대학 내에 학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신설대 학과까지 포함해서 ICT 융합학부에 있는 경영정보전공은 수학이 40%에 국어가 30%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산업경영공학전공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고 이제 교수님들도 비슷하지만 여기는 과탐만 된다라는 거. 대신에 지금 수학 나형은 안 된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형 과탐은 지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형 사탐은 지원할 수 없는 학과들. 그게 이제 산업경영공학이랑 이제 컴퓨터공학부 안에 있는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이렇게 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계속 뜨고 있으니까 작년부터 인공지능학과를 지원한 학생들은 계속 이제 그 학과의 입결이 올라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25%, 그다음에 수학이 40% 들어간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융합과학대학에 있는 모든 학과 학부가 25, 40, 20 그리고 과탐만으로 15 이렇게 들어간다. 창의공과대학 또한 마찬가지고요. 특수하고 졸업자 전형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위에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의 환산 점수는 어떻게 나올까? 영어는 기본적으로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데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들도 100분위 점수를 반영하는데 영어는 이렇게 환산 점수가 들어가는데 잘 보세요. 3등급까지가 94점이죠. 그러니까 내가 1등급, 2등급, 3등급의 실제 영어 점수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내가 3등급의 끄트머리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기대식으로 환산을 하면 94점이기 때문에 이 급간차는 지금 8점 정도로 보이고요. 맞나요? 4에서 8점 정도. 그리고 잘 보시면 4등급, 5등급의 급간차가 16점이나 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5등급, 6등급은 20점 차이 나니까 결과적으로 3등급까지는 거의 불리한 것이 없도록 하고 4등급까지는 오케이 해주겠다. 5등급부터는 좀 지원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나형 가탐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가형 응시자의 경우는 수학 100분위 점수의 15%를 가산하므로 꽤나 높은 점수입니다. 100분위에서 15%를 가산하는 것은 20% 가산점이 가장 높고 15%가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17.5%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있는 전형 중에서는 거의 두 번째로 가산점이 높은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탐구 영역은 한 개의 상위 성적인데 역시 아까 10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제를 시행하는데 5등급부터 0.5점 감점인데 올해 한국사가 특히나 쉬웠기 때문에 그럴 일은 별로 없겠다. 그리고 자연계열을 제외한 인문, 사범, 예체능 계열은 계열에 상관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고 자연계열 지원자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나형은 괜찮지만 과탐은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라는 언급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수능 산출 방법은요. 아까 위에서 봤던 거 그대로인데 예시만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보게 될 전형은 이제 다군에 있는 일반 학생 전형일 텐데 이제 반영 비율이 좀 독특하죠. 왜냐면 이 반영 비율은 실기 실적 전형에서 실기가 60% 들어가고 수능은 40%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도 수능 100이 아니라 95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인성 면접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일반 전형은 기본적으로 여기 100% 반영하는데요. 반영 비율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인문대학, 디자인비주학부, 미디어 영상학과, 관광학부 여기는 40, 30, 20, 10 기억하기 쉽죠? 4, 3, 2, 1 이렇게 기억하면 되니까 사회과학대학이랑 경영학부 그 다음에 이제 문과가 지원할 수 있는 경영정보전공 같은 경우에는 30, 40, 20, 10이고요. 그러니까 바뀐 자리는 국어랑 수학만 자리가 바뀌었고 문과고 그리고 이제 이과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탐구 중에서도 과탐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산업경영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융합과학대학, 창의공과대학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는 이제 선이 안 그어져 있으니까 다 같다란 뜻이에요. 농어촌 학생 전형이든 일반 학생 전형이든 이 비중으로 선발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 유아교육과는 면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성문항, 한문항, 인성문항, 한문항 보겠다. 그래서 교사로서의 기본적 자질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어쨌든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나서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일도 어려운데 또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더 힘들고 뭐 그런 것들 해서 인성이 좀 단단한 사람이 지원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원수의 변동을 살펴볼게요. 전년도의 인원수는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수원 캠퍼스 다군에서 656명, 나군에서 150명, 가군에서 20명 이렇게 선발했었는데 서울 캠퍼스는 인원수 자체가 적어요. 여기 있는 학과는 관광문화대학 딱 하나만 서울 캠퍼스에 있는 거라 사실상 경기대는 그냥 수원 캠퍼스가 위주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연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기 아까 이제 실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서울 캠퍼스는 총 인원수도 좀 적다. 이거 다 합쳐도 지금 한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합계는 이렇게 나오고 이건 전년도 건데 올해 정시는 좀 늘어났습니다. 자, 인원수 늘어난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제 올해 정시 인원수 경기대학교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밑에 라인에서 보면 다군 위주인데 다군의 총합이 749명으로 좀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살펴보죠. 네, 수원 캠퍼스의 일반 학생 전형 주로 다군인 게 이제 확인이 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실기 실적에 입체 조형학과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요 서양화 미술경영 때문에 요 가군을 지원한 사람들도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어문학과가 좀 인원수를 많이 뽑고요. 영어 영문학과도 이제 단일학과 중에서 꽤 많이 뽑는 편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시 2월이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에 수학을 좀 잘해야 했었죠. 사회과학대학과 인문계열 잘 구별하셔서 법학, 사회복지, 범죄교정, 청소년, 경찰행정 쪽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지원 가능하고 쪼개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합쳐져서 선발하니까 경찰행정은 특히나 좀 인기학과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잘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학이랑 국제학은 합쳐져서 공공인재학부로 32명 선발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경제학부 내에
경제학, 무역학, 응용통계학, 지식재산 전공이 수시에선 나눠져 있는데 경제학부로 통합돼서 이제 정시에서 인원수를 굉장히 많이 선발합니다. 경영학부에 필적하죠. 보통은 경영학부 인원수의 경제학부가 한 반 정도인데 경제학부 안에 많은 학과를 포함하면서 인원수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쪽은 추합이 많이 돌 거니까 내가 좀 점수가 조금 모자라지만 경기대 환산으로 했을 때는 좀 유리한 점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군에 오히려 약간 상향 지원으로 해보는 것도 가능한 지원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자연 계열로 구별돼서 나형은 되지만 가형 수학의 경우에 15% 가산점을 받는 요 학과들이 산업경영공학,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전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공학 46명에 인공지능 13명으로 아직 이제 뭐 가천대가 인공지능을 뭐 45명이나 선발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인원수의 증원은 많지 않은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생물 한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바이오융합학부가 30명 선발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융합에너지공학부라고 해서 예전에 신소재공학, 환경에너지공학, 화학공학 따로 뽑던 것을 이번에 합쳐서 같이 뽑습니다. 해서 다군에 60명, 역시 추합이 상당히 많이 돌 걸로 예상이 되고요. 스마트시티 공학부, 이 안에 토목, 건축공학, 도시교통공학이 있는데 건축공학이 조금 더 이 중에서 인기 학과인데 합쳐가지고 스마트시티 공학부라 해서 입결 자체는 기존의 토목공학과 하던 것보다 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서울에 있는 캠퍼스는 아주 소규모 인원수를 해서 전년도보다 좀 더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줄은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관광학부를 아예 모아가지고 45명 선발하는 그런 구조로 좀 간소화하고 이제 학과별로 뽑던 것을 학부제로 뽑고 이런 식으로 좀 고쳐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전체 인원수는 좀 늘었으니까 경기대 특히나 내가 추합으로 좀 모자란 점인데 노려보겠다 하면 인원수 많은 학과를 노려본다든가 하는 쪽으로 경기대를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대 전망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광교도 워낙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경기대 주변의 인프라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경기대학교가 내 집 주변에 있고 또 내가 점수가 엄청 높아서 막 경기대를 안 쳐다봐도 된다 이게 아니라 경기대 정도의 점수거나 조금 모자란 정도에는 학과를 잘 공략하셔서 진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경기대학교에 대해서 이제 촬영 끝났고요. 이제 다음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봐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